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요? 자, 인장 등록 부분부터 할 차례입니다. 공부 잘 되세요? 중개사법 공부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가요?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라. 얘기했나요? 네, 했었죠? 예, 세 가지를 다 일단 해주면 됩니다. 자, 봅시다. 오늘 지금 29페이지에 인장 등록 부분 할 차례입니다. 자, 인장 등록 부분부터 이제 저쪽에 오늘 금쟁이까지 나갈 거예요. 자, 일단 인장 등록 보죠. 인장 등록 보면 인장 등록 대상자 나오죠? 자, 대상자가 이제 어떻게 됐죠? 개업공개사하고 뭐입니다? 소속공개사. 자, 소속공개사하고 개업공개사가 인장 등록 대상자인데요. 이때 인장 등록 시기는 어떻게 돼요? 일단 업무 개시 전 있었죠? 자, 업무 개시 전. 자, 근데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이 개업공개사는 언제 할 수 있다? 예, 등록 신청 시 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언제 할 수 있다?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 시에,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하여야 한다? 예, 업무 개시까지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등록 신청 시 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틀리죠. 자, 그 다음에 또 고용신고 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그 구분 정확히 해주세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요게 맞고 등록 신청 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차이점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한 인장 보죠. 공인하고 그 다음에 또 부칙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 자, 공인개업공개사, 부칙, 소속공개사는 자, 일단 가로세로 뭡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에 인장 등록하라 그랬죠? 자,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장을 등록하라. 그러면 자, 일단은 본명을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그 다음에 30mm 이내. 자, 이 크기에 관련된 부분은요,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누구만 적용하는 거? 개인만 적용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인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만 적용되는 거고, 법인인 개업공개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법인은 어떻게 된다?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인장을 등록하죠. 자,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 인장. 소위 말하는 법인인감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요. 분사무소는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한다 그랬죠. 자, 일단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인장이나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 자, 일단 분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인장을 등록하거나 아니면 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사무소 부분도 한번 보죠. 자, 분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OX? 네, 틀리죠. 자, 뭘 더 등록할 수 있어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 등록할 수 있죠. 자, 거꾸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맞아, 틀려요? 네, 그것도 틀리죠. 왜냐? 주된 사무소 등록한 상업등기규칙 인장 등록을 해도 된다. 자, 그런 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장 등록 방법은 자, 일단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된다? 인장 등록 신고서를 어떻게 돼요? 제출하죠. 법인은 어떻게 돼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가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개인은 뭘 제출하면 되고? 인장 등록 신고서. 법인은 뭘 제출한다? 예, 인감증명서 제출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인장 등록하는 곳이야 등록관청이죠. 그럼 뭐 여러분들이 분사무소만 기억하면 돼요.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예,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분사무소에 대한 인장 등록은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라고 했었죠. 자, 일단 인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될 날부터 며칠? 7일 내에 변경 등록한다 그랬죠. 자, 변경된 날부터 7일 내에. 그리고 자, 개업공개사는 인장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라 그랬죠. 자,
등록된 장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위반시, 개업공개서는 어떻게 되고요? 업무정지, 소속공개서는 자격증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일단 그 인장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면 개업 공개서는 업무정지고 소속공개서는 뭐가 된다? 자격정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장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 업무 개시자가 해야 한다. 자, 개업 공개서는 언제 할 수 있다? 등록 신청할 수 있고 소속 공개서는 고용 신고할 수 있다. 자, 이것만 여러분들 일단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이제 개시 의무가 있었죠? 자, 개시 의무 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라라고 했었죠? 자, 게시 네 가지 있었죠? 등자 수업 있겠죠? 자, 일단 게시 의무 보죠. 일단 등록증 원본 게시하고요. 자, 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있죠? 필증 원본을 게시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자격증 원본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중개보수, 요율표와 한도액표 있었죠? 자, 요율표, 한도액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보증 설정서류 있었죠? 업무보증 설정서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등자, 보수, 업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자,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원본자가 지금 뭐 있어요? 원본자가 등록증하고 자격증 두 가지가 있죠? 자, 중개부서 요율표, 한도액표 원본. 자, 그 다음에 업무보증 설정서류 원본. 이 두 가지는 원본이 안 들어가 있죠? 자, 앞에 두 가지만 원본이 들어가 있는 거. 자, 그러면 이때 자격증 원본 게시하라 했습니다. 누구 거 게시하라 그랬어요? 예,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거 게시하라 했죠?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거 게시하는데 이거 만약에 자 이거 게시 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게시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격증 원본 거를 자 소속 공인중개사 거를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100만 원 먹는다? 예, 개업 공인중개사가 100만 원 먹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이제 옆에 보니까 휴업 및 폐업 신고 의무가 있었죠. 자, 휴업 몇 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뭐 첨부해가지고요? 등록증을 첨부해서 미리 신고한다 그랬죠. 자,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월 이내 휴업은요? 3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할 필요가 없죠? 자, 3월을 초과할 때만 미리 신고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증 첨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휴업 신고하면 등록증은 어디에 가 있는 거? 등록관청에 가 있죠? 그리고 미리 신고한다는 것은 사전 신고죠. 자,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한때 신고해야 한다. 왜 했어요? 네, 자, 한때가 아니라 뭐죠?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저번 주에 아마 등록 신청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잠깐 봤을 거예요. 자, 업무 개시를 3개월 동안 하지 않는다면 미리 신고하라 그랬죠? 자, 또 업무 개시를 3월 초과에 업무 개시하지 않았을 때는 휴업 신고 의무 위반으로서 걸린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한 번 휴업하면 6개월까지만 휴업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반드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언제나 항상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그랬죠? 자, 반드시 언제나 항상 요게 나오면 틀리다 맞다? 맞는 게 있죠. 자, 반드시 언제나 항상 나와서 항상 틀린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요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서 체크를 해보시라. 예외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 예외가 있다면 틀리는 거죠. 근데 반드시가 나와서 틀린 것도 있지만 맞는 것도 있습니다. 자, 반드시 나와가지고 무조건 틀리다 하면 틀리죠. 자, 그러면 일단 반드시 이렇게 되면 틀리다. 이건 왜 틀리다 그랬어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랬죠?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한 사유가 뭐였었어요? 요입, 취준 이렇게 되죠. 자, 뭐예요? 질병이라는 요양, 그다음 입영, 취약, 그다음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있었죠. 자, 일단 요양, 그다음에 입영, 그리고 취약, 준하는 사유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여러분 취약 조심해야 돼. 취업하면 틀립니다.
취학이 아니고 취업은 해당이 없어요. 자, 학교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이런 부득이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랬죠? 자, 6개월을 초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일단 휴업 신고를 했다가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죠? 이제 이거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애초부터 6개월 초과해서 휴업 신고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휴업 신고를 했다가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요, 기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죠? 자, 기간 변경 신고는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휴업 신고 기간 만료 전까지만 하면 되겠죠? 만료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간 변경 신고하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 기간 변경 신고는요, 꼭 6개월을 초과할 때만 써먹는 게 아니라 6개월 이내 휴업을 한 부분에도 6개월까지 휴업할 때도 써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4개월 휴업했죠? 자, 3월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휴업 신고 일단 했습니다. 자, 근데 몇 개월까지 휴업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6개월까지 휴업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내가 지금 4개월 휴업을 했는데 좀 더 쉬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2개월을 더 추가해서 쉴 수 있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2개월은 더 추가해서 쉴 수 있죠? 그때도 기간 변경 신고를 하면 6개월까지 휴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자, 항상 하고자 할 때죠. 하고자 할 때 신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재개 신고. 자, 일단 휴업 신고를 했다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자,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업무 재개 신고한다고 그랬죠. 자, 업무 재개하고자 할 때입니다. 이것도 사전이죠. 이때 업무 재개 신고서 작성해서 등록관청 신고하면 이때 즉시 뭐를 반환해 준다 그랬어요? 예, 등록증을 반환해 준다 그랬죠. 자, 여기서 즉시라는 말, 자, 여러분이 즉시하고, 예, 지체 없이, 즉시하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하고, 요게 차이점 뭘까요? 의미 분명히 틀립니다. 자, 글자부터가 틀리죠? 요건 2자고 요건 4자짜리입니다. 자, 일단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차있을까요? 중개사법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있고 지체 없을 말이 있고요. 이 즉시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뭡니까?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있죠? 거기도 신고서를 제출하면 즉시 신고 필증 교부해 준다 그랬죠? 요때도 이제 즉시가 나와요. 자, 일단 즉시와 지체 없이의 차이점. 예, 즉시는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는 하는 데까지. 혹시 여기 공무원 계신 분 계세요? 공무원 계신 분들은 좀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자, 즉시는 3시간 이내라고 합니다. 이 업무 처리가. 그건 외우지 마세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거는 이제 업무 처리가 즉시 업무 처리한다 그러면 이게 3시간 이내에 업무 처리해야 될 부분이랍니다. 자, 근데 지체 없이는 어떤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끝나고 하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요 차이입니다. 제가 이제 3시간이라고 공무원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 하면 구분합니다. 자, 담당 공무원이 똥이 매려워요. 자, 똥 매러운 사이에서 어떻게 한다? 즉시하고 지체 차이점. 그럼 이러면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예, 즉시는 예, 가기 전에 똥 매러운 거 참고 일단 해주고 나서 똥 싸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체 없이는요? 예, 갔다 와서. 자, 바로 이게 뭐냐면 즉시는 그 자리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는 어떠한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끝난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지체 없이예요. 자,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일단 구분해보라. 요 차이점, 다만 요 즉시가요, 민사집행법의 즉시는 또 개념이 틀려요. 민사집행법상에서 즉시는 며칠 이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벌써 이제 몇 주째냐? 오늘 3주째죠? 4주 전에 배웠구나, 그러면은. 경매 부분에서 보면 즉시라는 부분이 나왔을 텐데요. 자, 매각 허가를 하게 되면 거기다 뭘 할 수 있다? 다 까먹었죠, 벌써. 매각 허가를 하면 거기다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들어보셨어요? 즉시 항고를 하는 거. 요때 즉시의 개념이 어떻게 그랬어? 예, 이건 7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이 즉시랑 똑같은 문구의 즉시가 각각 법마다 좀 틀리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이나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즉시는 그 자리에서 하는 개념이고 민사집행법상에서 즉시는 며칠?
7일이라는 개념입니다.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자 똑같은 7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7일의 개념을 즉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해 보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업무재개 신고를 하면 즉시 뭐하라? 즉시 등록증을 반환해 준다라고 했었죠. 자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위반하면 자 휴업 신고 관련된 부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6월을 초과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초과해서 휴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서 신고했다.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되죠? 업무정지. 자, 요거는 저번 주에 업무 개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나타나죠. 자, 6개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됐다.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폐업신고. 개업공개사가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자, 개업공개사가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등록증 첨부해서 등록관청 미리 신고한다 그랬죠. 자,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사전. 자, 폐업신고나 휴업신고나 모두 사전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요. 자,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나 모두 개별적으로 휴업,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폐업신고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의 과태료죠. 자, 그러니까 휴업, 폐업신고 위반. 휴업하고자 할 때, 업무재개하고자 할 때, 기간 변경하고자 할 때, 폐업하고자 할 때, 요 하고자 할 때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을 때는요. 예, 이거는 무단으로 6월 초과 휴업은 상대 등록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거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게 있었죠. 자, 휴업,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 없어요? 휴업, 폐업 신고,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왜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등록증을 반납해야죠. 등록증을 직접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또 업무재개 신고하고 기간 변경 신고는요.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업무재개 신고, 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휴업,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휴업, 폐업 신고는 어떻게 돼요? 등록증을 직접 첨부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문서를 할 수 없고 업무재개 신고, 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간판에 철거하는 부분을 보죠. 자, 개업공개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간판을 뭐하라? 철거하라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였죠. 세 가지 자, 이전 사실을 뭐 했을 때? 신고했을 때. 이전 사실 신고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폐업 사실 신고했을 때. 등록 취소 처음받았을 때. 자, 그럼 그게 다시 보면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경우는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했을 때. 자, 이전 신고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했을 때, 등록 취소했을 때,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라 그랬습니다. 왜 간판 철거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또 중견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간판을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의 과태료. 거기 100만 원의 과태료라고 써 있던가요? 예, 안 써 있죠? 예. 아마 위반 시, 그건 어지간히 다 써 있을 텐데, 거기 100만 원 과태료 없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100만 원 과태료 틀립니다. 자, 철거 안 하면 대집행위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자, 업무정지나 과태료나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시 한번 이거는 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행정대집행법에서 뭐 할 수 있다? 대집행할 수 있다. 그 여기서 또 하나 조심을 겠습니다. 자, 세 가지 부분. 일단 이전 신고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했을 때, 등록 취소 처분했을 때,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지 않을 때, 자, 등록관청에서 철거 명령할 수 있다. 있어 없어요? OX? 예, 이거 틀립니다. 거기 있어 없어요? 없죠. 자, 지금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을 때 등록관청에서 철거 명령할 수 있다라는 규정 없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거 철거 명령할 수 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번 주에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죠? 사무소 명칭 부분에 있었죠. 사무소 명칭. 자, 개업공개서는 자, 제가 이거 네 가지 이렇게 했었죠. 개업공개서는 어떤 명칭 쓰라고 그랬어요? 개업공개서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 쓰라고 그랬고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였죠. 자, 그 다음에 부칙개업공개서는 어떤 명칭 쓰면 안 된다?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요거 만약에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고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어떤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화유사 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1-1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성명 표기하라 그랬죠. 5개 광고물 중 가로세로 돌출 옥상 4가지 연판에 성명 표기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표기해요? 예, 잘 보이게. 예, 잘 보이게. 그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기하라 그랬죠. 요거 표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요 4개에 대한 부분을 위반했을 때, 요거 4개를 위반했을 때 등록관 쳐서 뭐 할 수 있다?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자, 이 4가지 부분에서는 중간에 완충장치가 있습니다. 등록관청에서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완충장치가 있고, 그거를 안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 철거 명령할 수 있다.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곧바로 뭐는 거야? 뜯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곧바로 철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철거하지 않았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과태료 없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3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정보망 부분으로 넘어가죠. 자, 중개계약 부분. 자, 중개계약은, 자, 이거 통틀어서 다시 한번 구분하면,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이에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이거 팔아줘. 알았다. 딱 접수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그랬죠. 자, 이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으로 나눠진다. 자, 일반 중개계약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일반 중개계약은 일단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의뢰하죠. 그 중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개업공개사를 뭘 주는 거? 보수를 지급하는 거.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고, 전속 중개계약은요, 특정한 개업공개를 정해서 그 개업공개사에게만 뭐 하는 거? 의뢰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일반 중개계약 부분에서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한다?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때 누가 누구에게 작성 요청할 수 있다? 예. 자, 개업공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틀리죠? 자, 누가 누구에게? 의뢰인이 개업공개사. 자,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틀리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의뢰인이 개업공개사. 자,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의뢰인이 작성하는 거죠? 이거 누가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틀리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자, 일단 작성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그러면 개업공개사 요거 작성할 의무 있다 없다? 요청했습니다. 의무 없다 그랬죠? 일반 중개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가 일단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나오죠? 자, 뭐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정에 따른 중개 보수, 그 밖에 또 개업공개사 의뢰인 간의 준수해야 할 사항, 위거 수준 이렇게 했었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일단 위치 규모가 있었고요. 위치하고 규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거래 예정 가격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거래 정가에 따른 중개 보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준수사항이 있었죠? 준수사항이 있었습니다. 준수사항. 이거 누구와 누구 사이의 준수사항이에요? 예,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의뢰인과 개업공개 사이의 준수사항.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의뢰인 사이에 중개 의뢰인 사이의 준수사항. 왜 했어? 이제 개업공개사 빼고요. 그냥 중개 의뢰인 사이의 준수사항 하면 틀립니다.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사이의 준수사항 이렇게 되죠. 자, 보면 다시 한번 위거 수준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에는 위치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 규모가 있다는 것. 자, 규모 부분. 자, 위거 수준 이렇게 외워놓으면 뒤에 이 규모가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자, 위치와 규모가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놓고요. 거래전 가격. 거래전 가격 개념이 뭐였죠? 거래전 가격이란 의미 뭐였었어요? 받고 싶은 금액? 받고 싶은 금액은 의뢰인이 하는 소위 말하는 호가죠, 호가. 부르는 가격. 부르는 가격이 부르는 가격. 이걸 흔히들 여러분들 호가라 그러죠. 거래전 가격과의 개념이 틀리죠. 자, 거래전 가격은 뭐다? 개업공개사가 공인 중개사가 계략적으로 산정한 뭘 한다. 산정한 가격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거래 예정 가격. 의미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산정한 가격이다. 요게 거래 예정 가격. 이거 왜 산정한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예, 공정중개를 위해서라 그랬죠. 공정중개를 위해서. 자, 일단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습니다. 자, 값이 이렇게 중개를 해주면, 자, 여기서 이제 호가가 나오죠. 자, A는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 비싸게 많이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뭘 부른다? 고가를 부른다. 자, B는요, 가능하면 다 깎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가를 부른다. 이때 값은 누구 편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중간 편 들어야 된다 그랬죠. 자, 배울 때만큼은 중간 편 들어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나중에 실무할 때는 누구 편 들어라 그랬어요? 예, 돈 많이 주는 사람 편 들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죠. 이때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1억 불렀고 여기는 9천을 불렀다. 자, 이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값은 얘 편대로도 안 되고 얘 편대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 합당한 가격을 일단은 제시해 주는 거. 그래서 주변 유사 부동산 거래라든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감각 계산해가지고 이거는 9,500 정도의 거래가 된다라고는 요 가격이 뭐다? 일단 거래 예정 가격이다. 이거는 결국은 공정중개를 위해서 한 부분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거래 전 가격은 여러분들 부동산학개론의 감정평가 있죠? 감정평가에서 몇 차적 수준의 감정평가예요? 네, 2차적 수준의 감정평가가 되죠. 감정평가니까 눈이 둥그러지는데. 감정평가 보면 잘 좀 공부하고 계시죠? 부동산학개론? 평가는 그것도 시험 문제 제법 나옵니다. 열심히 공부를 일단 해보셔야 돼요. 자, 바로 감정평가 부분에서는 2차적 수준의 감정평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데 거래전 가격 의미 파악과 넘어야 돼요. 자, 거래전 가격은 예정 가격은 자, 한번 또 정리해 봅니다. 자,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일반 중개 계약서 계약서 기재사항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해당되죠? 저 이게 기재사항이라고 적어놨죠? 자, 일반 중개 계약서 기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전 가격은 확인 설명 사항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확인 설명사항 해당됩니다. 확인 설명사항에 해당되고요. 자, 그러면 거래전 가격은 자, 확인 설명서에 자, 기재사항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왔네요. 자, 전속중개계약시 물건정보 공개 사항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해당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일단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거래전 가격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해당? 네, 그렇죠. 이거는 거래 가격이 이제되죠. 거래 예정 가격이 아니라 자, 이렇게 5가지 요것만 갖고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거래전 가격은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 해당된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사항 해당되고요.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해당되고 그 다음에 또 전속중개계약시 물건정 공개사항 해당되죠. 그러나 뭐에 해당되지 않아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구분을 해놓고요. 자, 거래전 가격 의미와 그 다음에 요 5가지도 이건 아마 한 실무쯤 가가지고 중개 실무쯤 가서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4가지를 자, 다시 한번 이제 아직 안 적었습니까? 자, 일단 4가지 다시 한번 보죠. 뭐였죠? 자,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그래서 위거 수준을 했죠. 위 뭐예요? 위치 및 규모. 그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 중개 보수, 그다음에 준상 요거를 기재라. 자, 그러면 이때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법정 서식 있나요, 없나요? 있다 그랬죠. 별지 14호 서식 있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에 대한 법정 서식은 있다. 자, 나중에 실무 가서 한번 작성법 공부해야 될 겁니다. 다만 이때 일반 중개계약서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이 사용을 한다 권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구분을 해보시고요. 일단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몇 년간 보관해야 된다? 5년? 없죠.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일단은 보관연도가 없습니다. 3년, 5년 다 틀립니다. 자, 3년은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고, 그 다음에 또 5년은요, 거래계약서죠.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관연한이 없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을 보죠. 전속중개계약은 의미가 뭐라 했어요?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때 특정한 개업관계청에서 그 개업관계에서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그래서 이 전속중개계약은 뭐라 했어요? 너한테만 의뢰하겠다라는 거죠. 자, 너한테만 의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속중개계약이다. 그럼 전속중개계약은 자, 일단 의뢰인이 요구했습니다. 우리 전속중개계약 체결하자. 요구했어요. 개업관계에서 반드시 계약 체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계약 체결은 자유입니다. 계약 체결 자체는 자유예요. 그리고 또 이런 중개사법에도 계약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서로 코끼게 된다 그랬죠. 개업, 중개사도 코끼고 의뢰인도 코끼게 됩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의뢰인의 의무를 봐야죠. 의뢰인 의무. 일단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라 그랬죠.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고 이거 몇 년간 보관? 3년간 보관하라. 자,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라. 그리고 이거를 3년간 보관하라 했습니다. 법정서시 사용하라 그랬죠? 그리고 3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자,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위반시 업무정지. 자, 이거는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또 일단은 뭡니까?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했어요. 자, 정보 공개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했어요. 물건 정보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자, 정보를 공개하라. 며칠 이내? 네, 7일 이내 공개하라 했죠. 어디다 공개하라 했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아니면 또 일간신문.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어떻게 된다? 일간신문. 일간신문에 자, 정보망에 공개하든지 아니면 일간신문에 공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서 공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물건 정보를 7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때 공개하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는요. 자, 의뢰인이 어떻게 됐을 때 비공개 요청한다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금지죠. 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안 된다. 금지.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자, 7일 이내 물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을 때 공개했거나 요 두 가지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했죠? 자, 일단 요 두 가지. 7일 이내 물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비공개 요청했는데도 공개했거나 그러면 일단은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또 어디에 해당되고요? 네, 업무정지. 업무 정지에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또 개업공개서 의무가 또 있었죠? 요게 물건 정보 공개했다면 하나 더 했죠? 자, 공개를 했다면 공개 사실을 문서로서 통지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체 없이 통지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공개를 했다면 문서로 통지하라, 지체 없이 통지하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라 그랬죠? 자,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통지하라 그랬어요? 예, 2주일에 1회 이상 뭘로다가 문서로 통지하라 그랬죠? 자,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는데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도 통지하라. 자, 그러면 2주일에 이상 문서로다가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한테 알려주는 거라 그랬죠? 자, 이때 문서로 통지하라 그랬고, 이제 확인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 라는 부분도 있었죠. 자, 이제 여기서 일단 조심할 것 한번 보죠. 자, 일단 7일 이내, 자, 날짜 일단 기억해놓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정보 공개는 며칠이 난다? 7일이 난다. 자, 그 다음에 정보망 또는 뭐야? 일간신문이죠. 정보망에 공개하든지, 일간신문에 공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 자, 여기에 정보망에 공개하고, 일간신문에 공개된다. OX. 네,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문제 하나입니다. 자, 정보망에 공개하고 일간신문 공개 다 틀립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정보망 및 일간신문 이래도 틀리겠죠. 자, 또는을 또 밑으로 고쳐도 틀립니다. 자, 요거 하고 밑 다 틀리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어떻게 한다? 아니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 네, 틀립니다.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를 하면 안 된다.
완전히 금지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공개했다면 문서로서 지체 없이 통지하라고 그랬죠. 공개 사실을 문서로 지체 없이, 이거 지체 없이가요, 날짜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거를 뭐 2일, 3일, 4일 이런 날짜 개념이 아닙니다. 자, 아까 제가 지체 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지체 없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꼭 날짜 2일, 3일, 4일 이런 날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 지체 없이 이런 데다가 뭐 5일 이내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립니다. 이것도요. 자,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하라 했습니다. 업무 처리 사항은 어떻게 돼요? 2주일에 1회 이상 뭘로다가 문서로 통지하라 그랬죠. 자, 일단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하는데 여기는 2주일에 1회 이상 이렇게 씁니다. 그럼 2주일 단위로 어떻게 돼요? 계속 해줘야죠. 자, 그럼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업무 처리 사항을 2주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OX? 네, 틀립니다. 2주일 이내에 문서 통지한다. 전속중개계약을 체라면 2주일 이내 전속중개계약체라면 계약체로부터 2주일 이내 업무처리상 통지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냐? 2주일 이내 통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통지 한 번만 2주일 이내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2주일에 1회 이상. 그리고 2주일에 1회 이상이니까 2주일 단위로 어떻게 돼요? 계속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2주일 전에 계속 통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개업 공개서 의무. 자, 그러면 이때 저 33페이지 보세요.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 정보 공개 사항이 있죠. 자, 물건 정보 공개 사항들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일단 보시죠.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건축물 등은 중개대상물 특정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는 할 필요 없고 제가 아마 기본서 강의할 때 밑줄 2개 쳐놓으라 그랬죠. 2개 쳐놓으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하면 된다 그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2개 쳐놓으라는 거 기본서 교재 다 안 갖고 오셨죠? 한번 기억력 있나 한번 뒤지지 마시고 자, 제가 여기서 밑줄을 2개 쳐놓으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뭐와 뭐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예,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사항 안 된다 이거 하고 또 뭐 했었을까요? 기억이 좀 나네. 바로 공시지가부터. 자,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 중개대상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요거죠. 자, 2가지 다시 한번 밑줄 쳐놓는 거 2개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거기에 미음 부분에 뭐 있죠?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요거와 그 다음에 또 그 시획 부분에 임대차, 자, 공시지가부터 밑줄 쳐놨죠?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중개대상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거 2개 밑줄 치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다시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건축 연도 등 뭐예요?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자, 이거는 뭡니까? 수면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사실관계들이죠. 사실관계들. 자, 그 다음에 또 벽면 도배 상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업, 승강기 설비, 오수폐수, 쓰레기, 처리사 상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 연계성, 시장학교 근접성 등 입지 조건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소유권, 자사권, 자산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있죠. 자, 등기상 증명서가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공개하면 아니 된다고 그랬죠. 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 네, 틀립니다.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리고요. 아니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사항이 있고요. 자, 그리고 거래전 가격. 자, 거래전 가격. 여기 보니까 거래전 금액, 거래전 가격 같은 개념입니다. 거래전 가격 있고요. 다 거래전 가격으로 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또 공시지가 다만 자,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임대차는 공시지가가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죠. 임대차의 중개대상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면 아니 된다. 틀리죠? 금지하는 게 아니죠? 아니할 수 있다. 예외를 규정하는 거고. 자, 미음 부분에 보면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 이거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금지죠. 아니 된다. 금지입니다. 그러나 시옷 부분에는요. 금지가 아니죠. 이거는 예외를 두는 거죠. 아니할 수 있다. 예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밑줄 칠한 거 다시 한번 두 개, 여러분들 이게 왜 밑줄 치라고 그랬었죠? 이유. 저 밑줄 치는 이유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나오긴 나와요. 잘 나옵니다. 근데 또 확인 설명 사항과 중복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확인 설명 사항과 비교되는 부분에서 중복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밑줄 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의뢰인의 의무사항을 보죠. 자, 중개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의무라고 그랬죠. 자, 그때 유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몇 월? 네, 3개월이죠. 자, 이 의뢰인은 유효기간 내 의무고 유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몇 개월이다? 3개월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유효기간 내 이제 의뢰인의 의무를 보죠. 다른 개업공개선택. 자, 유효기간 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합니다. 의뢰해서 뭐가 됐을 때? 거래가 됐을 때. 자, 다른 개업공개선택 의뢰해서 거래했다? 이거는 어떻게 된다? 전속계약 어떻게 된 거예요? 위반한 거죠. 전속계약을 위반한 거다. 그래서 전속계약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자, 이건 위약금 줘야죠. 자, 위약금을 주게 되는데 위약금은 어떻게 된다?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 어떻게 돼요? 전액이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른 개업공개선택 의뢰해서 거래했다. 위약금은 어떻게 된다? 그가 지불할 중개보수 전액을. 자, 그 다음에 또 자, 그 유효기간에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의뢰인과 누구 배제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배제하고 어떻게 된 거다? 직접 거래했죠? 자, 개업공개 소개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배제하고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배제하고 직접 거래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위약금 지불하라 그랬죠? 그가 지불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라. 자, 이 두 가지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개업공개 소개한 의뢰인과 개업공개 배제하고 소개시켜주는데 거기서는 싫다고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걸 얘기한다 그랬죠? 자, 이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세 번째 게 문제죠? 세 번째 어떻게 된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뭐 했을 때? 거래했을 때. 자, 자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이거는 전속계약 위반 이단이다. 아니다 그랬죠. 자, 전속중개계약은 뭐라 해서 의미가? 네, 너한테만 의뢰하겠다. 너를 통해서만 거래하겠다가 아니죠. 너한테만 해. 자, 너를 통해서만 거래하겠다. 이게 무슨 계약이겠죠? 네, 독점중개계약이죠. 자, 너를 통해서만 거래하겠다. 거래는 무조건 너를 통해서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독점중개계약이고요. 자, 전속중개계약은 너에게만 의뢰하겠다 그랬는데, 자, 거래와 상관없이 의뢰만 너한테만 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와 거래했다면 이거는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된다?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면 일단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네, 자,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소요된 뭘 지불한다? 비용을 지불한다 그랬죠. 자,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다. 자, 여기서는 자, 중개보수 50% 지불하는 거 아니었죠? 자,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가지는 전속계약 위반한 거고, 요거는 전속계약은 위반한 건 아니지만 들어간 비용을 갖다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었죠. 자, 세 가지 일단 개업공개에서 의무 부분 들어갑니다. 자, 뭡니까? 의뢰인의 의무죠? 의뢰인의 의무 세 가지. 자, 여기서 보죠. 또 이제 주의할 거 보겠습니다.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하여 거래가 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한 경우 위약금 지불한다. OX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한 경우에 위약금 지불한다. 그럼 틀리죠? 자, 그럼 왜? 의뢰만 했지. 뭐가 안 됐어요? 거래가 안 됐죠, 아직까지.
그럼 아직까지 위약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의뢰만 했을 때는 일단은 뭡니까? 이 개업금에서도 중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뢰만 했다. 자, 이 거래 여기 빠지면 틀립니다.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문장들, 이런 문장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실제로 상당히 문제 풀어내기가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개업금액 소개는 의뢰인과 개업금액 배제하고 직접 거래했을 때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여기서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자, 스스로 발견한 상대하고는 거래했다. 자, 이때는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중개보수 50% 지불하는 거 아니다 그랬죠. 중개보수 50% 지불하는 거 아니고요. 자, 50% 범위 내에서 비용이죠. 자, 그러면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비용 지불한다. OX. 네. 자, 범위 내에서 비용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했죠. 자, 뭐 이거, 이제는, 이거 뭐 숫자 가지고 하면 충분히 다, 충분히 풀어낼 수 있죠. 자, 일단 여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보수를 받기로 10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100만 원 약속을 했는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 체결한 경우요. 그러면 이때는 100만 원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보수 1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을 때는 100만 원은 받을 수 없는데 뭘 받을 수 있다? 비용 받을 수 있죠? 자, 비용이 60만 원 나왔다? 얼마 받을 수 있다? 얼마? 50만 원. 자, 여기에 얼마? 50% 범위 내죠? 여기 50%니까 50만 원이죠? 5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20만 원 나왔다, 비용. 얼마? 네,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다 보면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이 하나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서식 보면 나옵니다. 이 비용은 사회통념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이 한다. 자, 그러면 사회통념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이 한다 그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거래를 성사시켜주기 위해서 의뢰인들 둘 배려놓고 짜장면 하나 사줬습니다. 자, 그럼 이 짜장면 값 비용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그리고는 안 들어가죠. 소위 말하는 접대비는 일단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물건 정보를 공개해야죠? 어디 갔냐? 물건 정보 어디다 공개하라 그랬어요? 7일이나 어디다가? 정보망이나 어디에다가? 일간신문에 공개합니다. 자, 그런데 정보망에 가입 안 했어요. 그럼 공개를 해야 되니까 일간신문에 공개해줘야 되겠죠? 일간신문에 공개했습니다. 이거 공개하는데 뭘로 공개하는 거예요? 광고로 공개하는 거죠. 자, 광고 비용. 이거 공개하는 데는 광고 비용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예, 이 비용은 여기 비용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 것들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좀 쉬었다 하시죠.